그렇다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시찰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어떤 곳인지 정재용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날 한시에 방문하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부지는 축구장 400개를 합친 289만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지난 2017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지나가다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말한 바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빨강, 노랑 단색으로 꾸민 외경은 유명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케 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1공장,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2공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70만 제곱미터 규모의 3공장은 단일 공장으로 역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EUV 최신 기술을 활용한 3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최첨단 반도체 제품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3공장이 완공되면 평택 캠퍼스는 이제 절반 이상을 반도체 생산 시설로 채우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생산 역량을 더 키운 4공장까지 만들어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회담 이후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행선지가 삼성전자라는 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일단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그 순방의 첫 일정으로 개별 기업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 미국은 그 중국에 뺏긴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첨단 제조업만큼은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이죠. 그 속에는 인공지능 시대로 대변되는 그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까지 중국에 내줄 경우 100년 가까이 미국이 지켜온 경제 패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첨단 제조업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한가운데 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이 삼성이 반도체 공장이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평택이었을까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평택 캠퍼스는 그 규모 면에서도 최대지만 기술적으로도 삼성의 최첨단 공정이 집약된 곳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까지 삼성 반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차세대 GAA 방식으로 생산되는 3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올해 상반기 중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하는 건데 이게 파운드리 최강자인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앞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에서도 기술력, 특히 최첨단 공정에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죠. 이런 모습을 두고 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선 삼성전자의 위상과 이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번 방안을 계기로 미국이 우리에게 이 반도체 사국 동맹 가입을 이게 압박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국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하고 대만을 포함한 그런 개념인 거죠. 예, 실제 좀 그런 의도가 읽힙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속내는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예. 중국 시장 매출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중국 현지 생산 공장도 있는 만큼 중국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을 외치는 중국과 그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나선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 있는 건데 우리를 제외한 일본과 대만은 이미 공식적으로 미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첫 행선지로 선택한 이면에는 이제 한국도 선택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미 간 그 반도체 기술 동맹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중국의 반발 역시 불가피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이른바 이게 반도체 사국 동맹, 이제 치포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미국이 얼마나 더 큰 혜택을 줄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기로에 놓인 셈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제 기술 동맹이 강화될 거다. 앞서 문성필 기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외에 좀 협력이 예상되는 다른 뭐 기술 분야가 있습니까?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원전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 소형 모듈 원전, 그 SMR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공동 선언문에도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가 반도체 배터리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 동맹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와 배터리 동맹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미국이 아주 강한 분야죠. 인공지능이나 양자 기술, 우주 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들려오는 소식 중에 오는 22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일 출국 전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따로 만나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상 이제 군사기지 방문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마지막 일정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4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공장 부지를 물색하다 이번에 조지아로 최종 낙점한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에는 이미 기아차 생산 공장이 있고 SK온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에 나서고 있어서 미국 한가운데에 K전기차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공식 행사나 투자 협약식이 아니라 별도로 해외 기업인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해석해 보면은 이 조지아주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곳이고요.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약 8,5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대규모 투자를 했으니 유독 고마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이 삼성과 현대차 행보가 앞으로 이들 기업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내 대표 기업들을 정말 이제 편하게 챙긴 거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 지난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충분히 감사 인사를 받을 만큼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은 될 겁니다.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도로 호의를 보인 만큼 새롭게 무언가를 투자해달라는 무언의 압박도 있겠고요.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뒤로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대접받는다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라는 걸 확인시켜준 이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접이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